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아까운 내 돈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를 몰라서 매달 적게는 몇만 원이지만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뀐 내용 자체를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운 내 돈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달려가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2023년에는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만약 내가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더 깎아줄 수 있도록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 상태가 더 좋아졌다 또는 승진했다, 또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서 신용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고 있던 금리에서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거나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 받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은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때문에 돈 벌어서 모두 은행 배불린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먼저 첫 번째 바뀌는 내용부터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이 제도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은행 찾아가셔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거절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때 거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거절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는 있지만 실제 통용되지 않는 정책이구나, 별 쓸모없는 제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보통 신용도가 개선이 됐지만 조금 개선됐다, 그러니까 개선된 이유가 경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한번 해주게 되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금리 인하 요구한다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왜 거절되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심사 결과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절된 이유를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안내받고 싶다, 나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공개해달라, 제공해달라, 그러니까 심사 결과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심사 결과 거절된 이유를 더 세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거절하게 된다면 바로 금융위원회나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뀐 내용 첫 번째, 심사 결과 내가 무엇 때문에 거절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정보 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이유들을 살펴보면 일단 내가 가입하고 있는 대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은행 직원들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미 고객님은 최저금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말로 얼버무리는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세부적인 사유를 모두 안내해야 됩니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신용등급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신용도가 개선된 이후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도록 했으니까요.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신용등급에 따르는 어떤 내용들 때문에 내가 거절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뀌는 내용은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2021년에 한 번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만약 소득이 늘었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 한다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와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은행에서 소극적으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먼저 내 소득이 좋아졌고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이 먼저 소비자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은행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 금리와 관련된 안내문이 왔다면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요. 만약 내 소득이 늘었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 한다면 은행에서 나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은행에 요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내하라 이렇게 은행에 요구하고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신용도가 높아진 소비자에게는 은행에서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라는 안내를 추가로 해주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해주지 않습니다. 굳이 요구하고 신청하고 복잡하게 해서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계속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도 평가 기준, 이것은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신용 등급,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평점이 상승했을 때 이때 신용평가 기준이 올라갔다.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적용될지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은행에서 안내할지는 여러분께서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신청 요건이 만약 내가 실직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 상태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내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요건들을 몇 가지만 한정해서 실제 승인해 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요건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하겠다. 많은 분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은행에서 이렇게 움직일지는 저도 사실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행 따라 모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대출 실적이라든지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내 급여를 받는 통장에서의 이체 실적이라든지 또 다른 여기에 따르는 부수거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상황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지 말지는 은행에 따라서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겠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은행들이 실제 이자만 먹고 성장하는 은행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지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금리 인하 요구권 바뀌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신청해봐야 나는 이자 깎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실제 지난해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활용해라. 거절되었을 때는 거절된 이유 명확히 서류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라. 또 하나는 은행에서 이제 먼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해주고 6개월에 한 번 이상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안내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청 요건, 취업이나 승진 이런 것들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은행별 상황에 따라서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 급여 이체 실적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 대출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